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의 최혜심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요즘 가정에서 아빠라는 자리가 재조명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빠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육아 예능 프로그램들도 한 몫을 하겠지만 그만큼 가정에서 아버지라는 역할은 참으로 중요하고 그 자리가 크기도 합니다. 영국 국립아동발달연구소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아빠가 자녀 양육에 많이 관여할수록 아이들의 정서, 발달, 자아, 존중감이 커진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되는 것은 쉽지만 아버지 노릇을 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서양 속담처럼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게가 만만치가 않은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아빠의 자녀 양육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이 믿음으로 건강한 가정을 잘 꾸려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목사님, 아버지가 정말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가정을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요. 그 역할이 참 중요하죠.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로 나오죠. 늘 네. 아버지. 미국에서 어떤 여자들이 왜 하나님 어머니는 없느냐. 예. 그래서 사실 가부장 제도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면에서는 그 아버지의 이미지가 많이 손실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뭐 여자들도 중요하고 남자들도 중요하고 엄마도 중요하고 아버지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자녀들이 그 부성을 느끼면서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나면은 삐뚤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국 직업인들이 아기 일어나기 전에 출근하고 아기 잠드는 다음에 귀가하고 그러고 자녀들하고 그 보낼 시간이 극히 적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미지가 그동안에 많이 사장되었다가 요즘에는 이제 아버지가 뭐 복일도 하고 뭐 요리도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또 아이들하고 노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패러다임이 시프트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아버지 역할을 잘 하면은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하실 거고,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안 하면은 암만 돈을 많이 벌어다 준다 하더라도 그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적을 거예요. 네. 진정한 아버지 역할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기도하는 아버지로 건강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 새누리당 이재영 국회의원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다 국회의원은 나이 먹은 사람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네. 이 의원님 네, 올해 몇 살이에요? 오늘 41입니다. 41. 예. 근데 그렇게 안 75년생. 보여요. 젊으세요. 아, 그런가요? 예. 더 젊어 보이나요? 네. 훨씬 젊어 보여요. 좋은 거죠, 목사님? 좋은 건데 네, 그러면은 국회의원 된 것은 30대 후반에 됐겠네요. 그렇죠. 12년도 3년 전에 됐으니까요. 그러게. 네, 그러면은 이제 국회의원을 젊은 나이에 그렇게 해보니까 네, 상대 동료 의원들은 다 선배격이 되죠. 네. 저보다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이 좀 선배님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생각한 건 몇 살 때부터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번 19대 국회 들어오는 과정조차도 제가 무슨 국회에 또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온 건 아니고요. 정말 우연치 않게 기회가 와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어머니를 만나 뵈면 네. 우리 아들 좀 잘 봐줘 늘 그러시는데 어머님도 옛날에 국회의원 하셨죠? 네, 13대 국회의원이셨습니다. 네. 그리고 요새는 뭐 아프리카에 뭐 도서 보급을 한다고 그러시는데. 네, 그 아프리카에 그 감사합니다 작은 도서관. 작은 도서관. 네, 그 작은 도서관을 여러 개를 이렇게 보급하면서 아프리카에서 아무래도 책을 접하기 힘든 도서상관 지역의 그 빈곤층 아이들 이런 아이들의 교육 이쪽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은 이제 뭐 학창 시절을 미국에서 많이 보냈죠? 네, 고등학교, 대학교 다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첫 번째 가진 직업이 뭐예요? 한국에 와서요. 예. 당시에는 그 조그만 중소기업에서 일을 했습니다. 사원으로. 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님이 국회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네. 어머니가 국회에 나가라고 그러셨어요. 본인이 결단하고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했어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제가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제가
12년도 19대 국회 전까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경제 포럼이라는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때 그 국제기구에 일을 하면서 이제 한국 정부와도 많은 그 접촉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아마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저한테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국회의원 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본인이 스스로 하셨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오히려 좀 반대하시는 입장이 아니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머님이 이제 도영심 전 의원이신데 네, 맞습니다. 네, 활동하고 계시는 동안 네. 이제 아들로서 바라보는 어머니 어떠셨습니까? 글쎄요. 그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뭐 네. 평가라는 말씀은 아니신 것 같지만 네. 뭘 해도 모자르다. 제가 아무리 그 열심히 제 나름 제 딴에는 뭐 열심히 살아본다고는 하지만 저희 어머님만큼 저희 부모님만큼 훌륭하신 분들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늘 제가 좀 부족하다, 모자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새누리당의 이재영 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이에요. 네. 지금 국민들이 보는 국회의원이 곱지가 않은데 네. 어떤 분들은 과격하게 국회를 해산하라고 하는 분까지 계신데 네. 근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정말 타협도 해야 되고 네. 또 서로 상생도 해야 되는데 맨날 싸움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법원 뭐가 이 뭐야 법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네. 또 뭐 현 정부하고도 늘 각을 이루고 네. 야당에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국회의원이라고 떳떳하게 국민들한테 나서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사실 그 제가 기존에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과정을 밟고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회를 바라보는 그 정치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시각과 좀 별반 다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국회에 대해서 뭐 정치권에 대한 피로감 또 비판 이런 것에 같이 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이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 자리인지에 대해서 저는 늘 느끼고 있습니다. 어떠한 면에서? 정치라는 것은 사실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하나는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들고요. 또 하나는 글쎄요 우리가 제도가 바뀌고 그럴 때마다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이런 분들은 언제든지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없는 사람들, 진짜 힘든 분들, 이분들 곁에 서줄 수 있는 건 정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회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굉장히 네. 뛰어나고 네, 또 능력이 있는데 이렇게 합쳐놓으면은 저렇게 막말로 네. 개판이 됐던데 네. 왜 그렇게 돼요? 글쎄요. 아무래도 양당 체제이다 보니까 이념적으로 갈려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당의 또 역할을 하고 당의 숙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또 아무래도 그 집단적인 움직임도 필요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오는 그런 티격태격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뭐 타협하고 또 티격태격 하다가 네, 서로 저기가 되면은 좋은데 네, 저희 국민들이 느끼는 네, 여당 내에서도 네, 이명박 정권 때부터 뭐 친이 친박 네, 지금은 비박 친박 네, 이게 자꾸 나누어져 가지고 하는 걸 보면 국민들이 굉장히 실상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어떻게 고칠 수는 없습니까? 글쎄요. 저는 일단은 그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그 당내 개파라고나 할까요? 이런 것은 사실 많이 못 느끼고 있고요. 언론에서 이제 비춰지는 이런 모습들은 조금 과장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목사님. 예. 그런데 이제 국회가 말이에요. 네, 지금 우리 일반 여론이 다른 데는 다 그래도 체크 밸런스가 돼 있는데 네. 국회는 지금 뭐 누가 체크할 어떤 기관이 없잖아요. 국민들이 있죠. 막강한 그 파워를 갖고 있는데 네. 국회가 그럴수록 국민들의 좀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는 국회가 됐으면 하는데 네. 앞으로 이 의원님께서 만약 핵심에 들어가서 지금은 뭐 초선이죠? 네, 지금 초선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말발이 별로 안 쓸 거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선 3선이 돼가지고 네. 요직에 들어간다면은 어떠한 국회가 되었으면 국민들한테 비춰지길 원해요. 정치권이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모든 국민에게 다 이렇게 존경받거나 그 칭찬받는 대상이 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의 우리 정치권은 워낙에도 그 우리 국민들로부터 받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안타까움에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씩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젊은 국회의원으로서 좀 더 우리 정치권이 계속해서 투명해지고 계속해서 진짜 국민들을 섬기는 그런 국회로 거듭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지만 앞으로 이제 20대 국회, 21대 국회 계속 나가면서 저는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원님께서도 네. 이제 국회의원들은 뭐 국민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난데없이 어느 당에서 네.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자.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부분 국민들이 뭐 지금 국회의원이 적어서 정치가 안 되느냐. 네. 지금 300명 가지고도 넉넉한데 왜 늘리느냐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의원님은 국회의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지금도 충분하니까요. 지금도 넉넉하다 300명 가지고.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다. 네. 그 대신에 뭐요 이 지역구 뭐 비례대표를 늘린다.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또 여야가 이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보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지금 생활, 네. 또 직장, 네. 남북 관계 네. 이제 이러한 데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사실 그러한 것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역시 또 국정감사도 뭐 10월 달로 늦춘다고 그러고 그럼 이제 예산이 맨날 밀리잖아요. 예산 통과시키는 네, 게 네. 제 날짜에 통과를 안 해주고 늘 이렇게 뒤로 밀리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실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젊은 국회의원들이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이대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그 젊은 의원들의 그 블락킹, 그래서 좀 이 지도층에 좀 항명도 하고 항거도 하는 그러한 그룹은 없습니까? 일단은 그 국회의원 정수 관련해서 이거하고 딴 거하고는 저희가 그 뭐라 그래야 될까 혼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헌재에서 그 인구 대비 국회의원의 정수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 수를 얘기했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이 지금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걸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헌재 그 뭐라 해야 돼 결정을 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과제이고요. 그러게 농촌 시골에서 도시로 인구가 들어오고 네. 그쪽에는 숫자가 모자라고 이 도시는 평창이 되니까 도시에 늘려야 되고 저긴 줄여야 된다. 네. 이제 그게 문제지요? 네,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뭐 300명이 모자라다 아니면 300명이 뭐 충분하다 이런 논란이 오가는 거에 있어서는 뭐 정치권에서 오가는 얘기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는 늘리는 거는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그 외에 우리가 국회가 해야 될 일들 민생 법안 통과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가 국민들의 생활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정책적인 활동들은 계속해서 해야죠. 그 아까 소장파에 대해서 혹시 그 목소리를 좀 내는 사람들이 없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 19대 국회에 들어와서 지금 새누리당 내에 있는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에서 끊임없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결국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양극화의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정치권에서 리더십을 보여서 좀 해결하자 라는 것이 본 취지인데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존에 있는 선배들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그 제도와 틀을 바꾸는데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가끔씩 그 목소리를 좀 더 세게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도 있고 그건 스스로 좀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치 얘기는 조금 접고요. 네. 신앙, 교회, 가정
명성교회 다니신다는데 거기 직분은 맡았어요? 집사입니다. 집사님 몇 년 했어요? 거의 한 2008년 좀 2009년부터 했다고 보면 되니까요. 네. 또 거기서 집사님으로서 무슨 부서에 봉사하는 데는 뭐가 있어요? 지금은 뭐 좀 작은 봉사이긴 하지만 주일날 아침에 뭐 주보 나눠주는 나눠주고. 봉사하고요. 네. 또 거기 청년 그 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청년부에서 네. 또 직분 하나 맡고 있습니다. 그 주일날 저녁 예배 가서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나오대요. 우리 청년 명성교회는요. 청년 예배가 토요일 저녁에 있는데 한 1,200명 정도에서 1,400명이 항상 토요일 6시 반 매주 나옵니다. 굉장히 사실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토요일 밤에 친구들하고 나가서 노는 것을 마다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게 굉장히 힘든 요구 사항인데 그런 것을 잘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 마음 뿌듯하죠. 그럼 명성교회 나가게 된 동기는 뭐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평소 김상환 목사님에 대해서 뭐 잘 알고 있었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은혜 받고 또 저희 부모님도 명성교회 예전부터 또 나가시고 계시고 이렇게 여러 인연이 돼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명성교회 그렇게 다니면서 이제 열심히 봉사하시고 네, 또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네. 부인 되시는 분, 사모 되시는 분 어디서 만났어요? 방송인 박정숙 네, 맞습니다. 씨잖아요. 예.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어떤 그 국제 콘퍼런스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만나게 됐습니다. 컨퍼런스에서. 네네. 그런 첫눈에 반한 거예요? 저는 그랬죠. 상대방을. 상대방은 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반해도록 만드는 집요함이었겠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한 20번은 찍어야 됐던 것 같은데요. 그거구나. 대장금에 출연하셔서 네, 연기도 맞습니다. 하시고 또 네, MC로도 크게 맞습니다. 활약을 하셨었는데 네.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셨나요? 전 그냥 첫눈에 반해서요. 예. 뭐 이것저것 따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라기보단 그냥 네. 한눈에 반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니 그러면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국회의원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인께서 네. 나 국회의원 나간다. 나 국회의원 할 테니까 좀 따라와라. 네. 대부분 아내들은 국회의원 나간다 그러면 대부분 싫어하는 게 네. 이제 뭐 선거해야지 또 뭐 옛날에 시골에서는 네. 국회의원이 뭐 밥 아침 저녁 점심 다 해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대지만 그래도 국회의원 부인으로서 굉장히 자기 개인 시간을 뺏기거든요. 네. 어떻게 부인께서는 국회의원 하라 그래요? 네. 의외로 제가 이런 그 비례대표로서 국회의원이 될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그때는 아직 선거 전이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뭐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 말을 했을 때 저희 집사람이 해준 말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데 이런 사회가 국가가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요청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줬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지금 하면서 부인의 역할이 뭐 굉장히 큽니다. 지역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내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직 굉장히 많은데 지금 잘 감당하면서 잘 저를 돌봐주면서 또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잘 지내고 그래서 있습니다. 만나가지고 얼마 만에 결혼한 거예요? 제가 한 3개월 만에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만나서. 네. 그러니까 부인께서 뭐라 그래요? 정신 나갔다 그래요? 아니요, 그때는 이미 결심을 했구먼요. 그쵸. 그때는 한 20번을 이렇게 찍은 후였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자녀는 몇 분이나? 지금 한 명 있습니다. 24개월 됐습니다. 24개월 아들 딸 아들입니다. 24개월. 그럼 좀 늦었네요 자녀가. 그렇죠. 게다가 저희 집사람 저보다 연상이거든요. 요새는 뭐 연상 부인이 좋다고 그래요. 연상 연하 커플 많죠. 예. 네, 몇 살이나 연상이에요? 5살입니다. 그런데 뭐
부인께서 젊어 보이니까 더 연하로 보일 거예요. 예, 저보다 더 젊어 보이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저기가 될 거 아니에요? 저 이제 지역구에 나가실 거 아니에요? 네. 강동구. 강동을 지었고. 그러면 그 지역을 지금 뭐 관리 좀 많이 하셔야 되겠네. 관리라기보다는 관리라는 의미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지역에서 당협위원장으로서 지역 네. 주민들과 많이 소통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교회도 많이 좀 다니셔야 되고 네. 새벽 기도도 여기저기 다니셔야지. 뭐 일단은 명성교회가 있기 때문에 네. 강동구에 거기가 이제 제가 제일 열심히 나가는 교회이고요. 뭐 김사만 목사님은 뭐 적극 밀어주실 거고 또 내가 김사만 목사님이 형님 되기 때문에 네. 김장환자 돌림이요. 네. 그래서 또 제가 부탁하면은 그 양반 말을 잘 듣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지역을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네. 강동구가 옛날에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죠. 네. 지금도 낙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되면은 네. 이러이러한 걸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어떠한 계획은 있습니까? 뭐 그 계획은 사실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그거조차도 약간 좀 선거법에? 선거법에 위축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 하지만 제가 굳이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은 한 예를 들이자면은 제가 지역에서 뽑힌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지난 한 1년 반 동안 새누리당의 당협위원장으로서 계속 그 지역에서 살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이자면은 저는 재래시장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뿐만 아니고 이게 긍정적인 훈풍을 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재래시장 같은 경우를 보면은 큰 대형 마트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부족한 부분이 주차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여러 가지 이제 협조를 받아서 지금 그 고분다리 시장이라는 그 재래시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그 주차장을 하나 만들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한 결과 그 예산 확보도 했었고 지금 이제 그게 진행 중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지역은 뭐 한 가지 굉장히 작은 예고요.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의 생활을 좀 편하게 해주면서 또 그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이라든지 경제인들이 활동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찾아보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생활 수준이 천태만태 아니에요. 네. 어떤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나는 마트에 가서 편하게 쇼핑을 하겠다. 네, 그러나 그런 데 가서 보면은 굉장히 단가가 높으니까 네, 나는 그럼 재래시장에 가서 뭐 옛날에 얘기는 푸성구지요. 뭐 야채 같은 걸 사겠다. 또 저희가 시골에서 살다가 보니까 광주리 장사들이 네. 자기가 키운 상추를 갖다가 그 바닥에 놓고 파는데 그건 훨씬 싸거든요. 네. 저 그런 것도 공존을 해야 되는데 요새 이제 큰 마트가 생기니까 작은 그 상점들은 다 팔이 날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병행이 돼야 되는데 참 그러한 것을 생각해주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강동구는 행복한 지역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예,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새누리당의 이재영 의원님과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사연이 도착되어 있는데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최근 목사님께서 쓰셨던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읽고 큰 감동이 되어 이렇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애청자분들과 나누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목사님의 섬세함에 느껴지는 책인 만큼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책 통해 특히 마음이 우울해졌던 부분이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큐티 시작하면서 주님을 위해 매일 한 장씩 무슨 일을 할지
결정하고 하셨는데 아직 다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삶의 소망과 참된 기쁨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이야말로 인류 최고의 선물이자 희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늘 잊지 않는 저의 삶이 되길 기도해 주세요. 은혜로운 설교 말씀 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장정화 집사님 드림. 네. 김장은 목사님의 365일 큐티집 읽으시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눠주셨는데요. 집사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연으로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찾아주시고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유튜브의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서도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관심 부탁드립니다. 3살 아들 두고 계신데요. 아버지로서 저희 오프닝에도 아버지 이야기 있었는데요. 네. 아버지로서 어떤 역할을 또 감당하길 원하시는지. 글쎄요, 모든 아버지가 저는 뭐 비슷한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가 자랐을 때 자라는 과정 속에서 보호해주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이제 제공해주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아이가 자라서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자기 생각을 가졌을 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나. 이런 욕심 그 누구나 가지고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의원님 앞으로 의정 활동도 계획도 있으시고 기도 제목도 있으실 텐데요. 비전과 계획 나눠주시고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돼서 여러 가지로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도 저에게는 너무나도 은혜스럽게 작년 2014년 2월 3일부로 해서 강동을 지역구 서울시 강동을 지역구에 당협위원장을 맡으면서 지역에서 또 많은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뭐 내년에 선거가 있긴 하지만 그거를 떠나서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또 소통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로 좀 기도하면서 그런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아마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노력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또 뭐 젊은 나이에 패기도 있고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우리도 위해서 기도할게요. 열심히 감사합니다. 뛰어서 아주 최고 모범적인 국회의원이 되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가십시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